다른 후보들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정책적인 대안이나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정몽규 회장이 이제 앞으로 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신문선 교수나 허정무 감독이 이야기하는 게 정 회장의 논리보다는 훨씬 더 예뻐야 됩니다. 그렇죠.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이 선거는 뭐 하나만 하죠. 금요일엔 축구입니다. 자, 오늘도 축구계 이슈들 다양하게 짚어볼까 하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줄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훈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올해 기자상 타시는 수상 사진도 봤습니다. 네. 아유 민망해라. 네, 다른 기자분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뭐 사실은 우리가 이 방송하면서 늘 제가 떠들고 있는 그 주제로 기사를 쓴 걸로 상을 받은 거라서 네, 뭐 올 한 해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이 우리가 2024년이 진짜 스포츠로도 정말 빡빡한 해였거든요. 아시안컵도 있었고, 맞아요. 빅이벤트 올림픽도 많았죠. 있었고, 프리미어 12도 있었고 정말 많았는데. 스포츠와 상관없는 이슈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기자들이 열심히 일하게 되는 해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그 상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금 있나요? 있더라고요. 진짜 와. 있어요? 네, 오. 있더라고요. 네. 뭐 있을 거다 우리끼리 막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뭘 먹을까 우리 회식으로. 네, 그런 생각했었는데. 네. 맛있는 거 한번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주에 그 신문선 교수님 모시고 방송을 했는데 무려 2시간 넘게. 네, 정말 저도 그 생방송 하기 전에 솔직히 좀 이렇게 미리 언지를 받았어요. 네. 말이 길다. 네. 그러니까 잘 끊어라. 와, 근데 길어도 이렇게 기를 수가. 물론 들을 만한 이야기 많았습니다. 네,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1박 2일 방송을 했어요. 1박 2일 방송을 하고 네. 제가 이제 집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또 전화가 와서 또 신 교수님과 거의 1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 새벽에 1시에? 네, 제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 와이프가 된 여자친구와 통화할 때도 이렇게 긴 게 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네. 그동안 쌓여온 게 너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야당 세월이 30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쌓여왔던 내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바꾸고 저걸 보면서 저렇게 바꾸고 그 생각을 쌓여 있는 걸 사실 2시간 안에 다 풀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뭐 하여튼 저는 3시간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금요일 밤에 단골손님 지난주에는 함께 못했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다시 또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서우정 기자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정입니다. 네. 혹시 그 지난주에 그 신문선 교수 나온 거 보셨어요? 네, 보다가 저 지쳐가지고. 근데 네. 확실히 그때 이제 신문선 교수를 모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보자라는 의의가 네. 정말 잘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아가지고 좋았고. 저는 스포츠앤 플러스에서 우리 축구 협회장 선거에 나오는 3인의 공개 토론회를 여기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너무 좋죠. 기왕 할 거면 여기서 하면 되죠. 그렇죠. 네, 네. 자리도 좋고 네. 방송 세팅도 좋고. 그러니까요. 네. 뭐 자유롭게 토론하시라. 저럴 때 일단 신문선 교수님은 무조건 나오실 것 같고. 무조건 네. 나올 것 같고 허정무 감독님. 감독님도 나올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후보자가 된 정 회장님이 안 나올 것 같은 게 그게 좀 문제인데. 그러니까 네. 여기라서가 아니라 그런 토론회 장소에 안 나오실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등신대 하나 세우고 이렇게 목소리 비슷하게 하는 분 한 분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되지 않을까. 네. 예, 뭐 이렇게 자세하게 뭔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 네. AI 기능이 굉장히 그쵸. 좋아가지고 정몽규 회장의 음성을 몇 개를 이제 따가지고 넣으면 네. 그대로 나오잖아요. 제가 따다닥 치면 따다닥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그 스태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그렇죠. 예. 다음번에 뭐 허정무 감독님 포함해서 한번 진짜 3인 토론회, 공개 토론회. 왜냐면 저희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비전을 갖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네. 예, 그런 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도 지금 슬슬 들어오고 계신데요. 댓글로 함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임스 제이님께서 회식은 툭불 한우로. 좋은 의견. 예, 그리고 네, 아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네. 구독자님의 무거운 의견 저희가 아주 가슴 깊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현님께서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뭐 담페트레스크님이 손지우 기자님 이발하셨네. 여러 가지 의견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쯤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엔 축구. 먼저 저희가 가장 처음으로 나눠볼 이야기는 송지훈 기자의 전문 분야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뭐 예상대로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이걸 통과해야 이제 4선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생기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2월 3일로 딱 박혀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정몽규 회장이 제출을 했고 이번 주에 이 승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여러 항목을 해서 토탈 점수가 60점 이상이 나와야 이제 통과가 되는데 정몽규 회장이 그 커트라인을 넘었습니다. 정확히 몇 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확하게 보도한 매체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그 송지훈 기자가 전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점수 계산 일종의 이제 이 항목에 따른 점수 계산 부분에서 정몽규 회장 측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커트라인을 한참 넘었을 것 같다고 점수를 봅니다. 제가 듣지 못했는데 아주 월등하게 넘겼다. 네. 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뭐 무슨 뭐 컨퍼런스 개최, 집필 활동도 들어가나요? 그 책 낸 것도? 그것도 아마 그 집필 활동인지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뭔가를 역사를 정리했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네. 아카이브, 아카이브. 뭐 예, 그런 아. 차원의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 그런 것들이 계산돼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정몽규 회장이 어제 이제 캠프에서 보도 자료를 이제 축구 전문 기자들에게 많이 뿌렸습니다. 그래서 오는 19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출마의 변을 밝히겠다라고 네네.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뭐 이와 관련해가지고 신문석 교수가 일단 입장을 냈습니다. 그 공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지금 댓글로도 남기는데 뭐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크게 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정몽규 회장이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 통과할 거라는 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체육계에 있는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네. 워낙에 오래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정 회장이 이제 그 동안에 여러 번의 감사와 이런 걸 통해서 좀 비위 혐의가 드러나 있고 또 국민적으로 또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정몽규 회장이 이걸 출마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걸 또 스포츠 공정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뭐 신문성 교수라든지 허정무 감독이라든지 경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신문성 교수 뭐 그 동안에 워낙에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봐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날선 반응 쏟아냈는데 뭐 정몽규 회장 4선 도전 승인한 것 자체가 불공정이다. 네. 예, 아예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체육회도 축구협회와 마찬가지로 정상이 아닌 것 같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 얘기했어요. 자격 없는 정몽규 회장과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낀다. 예, 정말 이건 뭐 정몽규 회장을 정말 파트너, 경쟁자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런 네. 의미 담아 있었고 정말 예.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옛날에 그게 생각나네요. 그분의 아유 똑같다. 네, 네, 참 똑같네요. 네. 네. 허정무 감독도 그런 입장을 오늘 냈습니다. 허정무 감독은 아예 그 스포츠 공정이 기준하고 평가를 공개를 하라. 네. 그거 납득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많은 후보를 승인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그걸 다 공개하라라는 그런 요구도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나올 거예요. 그 네. 내용들이 저 이기용 회장 그 채점표도 나왔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아마 조만간 또 나올 건데. 숨길 이유가 없죠 사실은. 네, 근데 점수가 제가 듣기로는 이기용 회장 점수보다 높대요. 훨씬 높대요. 정몽규 회장이 네, 그래서 공정위 쪽에서는 이거 감추고 싶긴 할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이런 점수를 준 거야? 네. 라는 얘기를.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워낙에 오래 준비해온 거고 그 기준에 따르면 뭐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절대적으로 정량적 기준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마음과 다르게 그 점수가 나오는 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 마음속은 이거 승인해주고 싶지 않은데 이러지만 거기 평가 항목에 맞춰 점수를 냈더니 예를 들어 90 몇 점이 나왔어. 그걸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포츠 공정위원회 입장에서도 참 뭐 난감하겠지만 뭐 승인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뭐 시스템적 허점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러긴 한데 아무튼간에 일단은 뭐 본인의 4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해왔던 활동 뭐 이렇게까지 가면 얘기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축구 발전이 아니라 본인의 4선을 계속해서 이제 이것저것 행사를 계속 치르고 여러 가지 본인의 활동 내역 자체가 거기에 치중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큰 파트를 차지하는 게 대표팀의 성과 네. 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정 회장을 위해서 정 회장 출마를 막기 위해서 대표팀 성과 내면 안 돼라고 바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대표팀의 성과라는 게 사실은 이게 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애매한 게 뭐 여러 가지 지원을 끌어당겨 가지고 지금 현 대표팀의 성적이 나오고 미래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암울하더라도 그 부분은 또 평가가 되지 않는 항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치밀하게 그렇게 점수를 낼 수 있도록 잘 맞췄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벤투 감독이 월드컵 16강 간 거로 혼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아니 뭐 그리고 뭐 만약에 그거를 정량적 평가를 할 거라면은 아시안컵 그리고 올림픽 이런 본선 실패 되는데. 이런 거 다 마이너스로 해야죠. 마이너스 한 300점씩 받아야겠네. 300점. 60점 넘으면 통과라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뭐 비빈님께서 정몽규 회장 주변에 돈 먹는 아저씨들은 정몽규 회장이 회장되는 거 되게 좋아한다던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뉴스토리님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요즘 협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연임하는 거 협회 사람들도 그닥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협회 일반 직원들의 좀 요새 분위기는 어떤가요? 저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분들은 뭐 연일 한숨만 푹푹 쉬고 있죠. 네. 뭐 저한테 격려해준 분들도 있어요. 그 송지훈 기자랑 둘이서 계속 좀 두드려 달라고 네. 그렇게 격려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뭐 노조라는 이름이 아니라 개인이 공개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 가지고 근데 분명 협회 직원들 내부에서도 좀 이제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왜냐하면 본인들도 동기부여나 의욕적인 면에서 지난 4년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죠.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축구협회라는 체육단체가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상황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는 축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단체인 거고 축구가 잘 굴러가게 하는 단체인 건데 온 국민이 지금 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상황이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잘못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지금 몇 년째 쌓이고 있는 거죠. 축구협회 직원들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축구협회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선거 이야기를 전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허정무 감독이 출마 의사를 밝혔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선 교수가 나왔고 한두 명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했었는데 현재까지 봤을 때는 이 세 명만 나오는 걸로 보이네요. 우리 애청자,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여러 번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방송할 때 이용수 교수 얘기도 있던데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용수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축구계 안에서 이제 그 분류를 하자면 여당과 야당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중간지대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정몽규 그러니까 회장이 이끄는 대한축구협회에서 부회장도 했었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야당이라고 이른바 분류하고 있는 그쪽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친분이 많이 있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출마를 했다면 어느 쪽 표를 가져오게 될까가 되게 궁금해지는. 축구계 이인재 안철수. 그래서 그런 그 존재감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네. 좀 관심이었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결국 이용수 교수는 출마하지 않는 것으로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조금 하고. 디테일한 얘기를 드리면 정몽규 회장 측에서 좀 만류를 했다. 네, 좀 당연히. 얘기를,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표를 가져올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허정무도 아니고 신문선도 아니고 이용수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신문선 교수나 허정무 감독도 이용수 교수가 나오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표를 또 가져갈 수도 있어. 약간 그런 그 위치에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용수 교수 말고도 지금 출마를 결심한 분들이 또 있긴 있어요. 그 축구인들끼리 모임에서 나도 나갈 거야 이렇게 좀 큰 소리 내셨던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실제로 제가 봤을 때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이렇게 불투명한 분들 그리고 나왔을 때 과연 좋은 평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분들도 여기 들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 3파전으로 갈 것 같다. 뭐 판도의 변화가 생길 정도의 인물이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전문 용어로 이제 군소 후보라고 저희. 네, 군소 후보면서 네. 약간 좀 뭐랄까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후보들이 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탁금 7천만 원이 부담이 되시는. 그렇죠, 분들. 부담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심각합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장원구님께서 밤중에 고생 많으십니다. 방송 끝나고 세 분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세요. 그리고 송지훈이는 연락 좀 하고 삽시다. 라고 이제 댓글을 내주셨습니다. 장훈구 선배시구나.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따뜻한 마음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이크 트라우트님이 저희 방송 생방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저 질문 남겨주셨는데 정몽규 압수수색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압수수색은 아니고요. 네. 지금 12월 2일부터 문체부가 다시 한번 축구협회에 대해서 실지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감사를 한번 진행했는데 그때 자료가 미비해서 못했던 거, 네. 뭐 축구협회가 약간 좀 이렇게 감추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법인 다시 카드, 한번, 내역,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 그때 드러났던 의혹 중에 좀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던 거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2주 기간 동안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이제 한참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 나라 상황이. 그렇죠. 예, 그래서 문체부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문체부가 그렇게 감사를 진행을 한다는 것은 대한축구협회에 뭔가 부조리를 밝혀내고 그걸 가지고 이게 그 다음 스텝을 밟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건데 그 의지에 그 뭔가 최종 위에 단계에 있는 분이 지금 역할이 그러니까요. 장관께서 국무위원 장관께서 이게 지금 문제야? 약간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 그렇죠. 지금 예. 축구협회 리더십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어떻게 보면 그분들 이게 생각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정몽규 회장의 참 대운이라면 대운일 수도 있는. 이기흥 회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 감사가 과연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나오더라도 이걸 가지고 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의 그 다음 스텝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내지는 또 축구를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지금 그분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좀 빨리 좀 뭐가 진척이 있어서 결정이 되고 좀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수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선거 운영위원회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구성이 완료가 됐죠? 예, 그러니까 선거운영위원회 개측에 대해 가지고 이제 두 도전자인 후보들이 이거 왜 아직도 공개를 안 하느냐, 네.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공개 안 하고 계속 숨기고 있느냐 이렇게 깜깜이 선거해가지고 현 회장이 유리하는 구도로 만들 거냐라고 굉장히 비판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대한축구협회는 이게 대한체육회에다가 지금 보고를 해가지고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못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운영위원회 구성도 이제 어느 정도는 발표를 했고 지금 구성원 성향을 보면은 변호사 4명에 교수 3명 그리고 언론단체 소속 1명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의 위원단으로 꾸려졌고요. 네. 대의원 선거인데 원래 200명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생활체육 축구 쪽에 뭔가 조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 10명 정도 내외선에서 좀 줄 수도 있다. 줄어들 것 같다. 예, 그런 얘기도 있어서 한 190명 내외선의 대의원 선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거 운영위원회가 이제 열릴 선거의 모든 과정을 관여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가라테 연맹 가라테. 예, 거기 지금 그 선거 운영위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안에서 이제 선거 치러지는 그런 이제 절차 이런 걸 살펴보니까 그 선거 운영위원회의 그런 정하는 그 기준 이게 뭐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 총선 대선 치르는 그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명칭을 쓰면 안 된대요. 또 그래가지고 선거운영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꿨다고 하는데 이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인지의 그 틀을 잡아주면 그 안에서만 이제 운영이 돼야 됩니다. 네. 제임스 제이님이 정몽규 회장 목요일에 기자회견 한다던데 19일 날 기자회견 한다고 했죠? 네, 정확한 장소하고 시간은 아직 정몽규 회장 후보 캠프에서 알리지는 않았어요.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정도에는 뭐 이렇게 알릴 것 같은데 정몽규 회장이 얼마나 좀 비전이 있고 혹은 지금까지 12년의 어떤 본인의 발걸음과는 자치와는 좀 다른 어떤 공약이나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정몽규 회장이 거기서 명확한 개혁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또 비판받을 것 같은 거. 근데 용감하다. 그래도 앞에 나설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네. 지금 이제 서우정 기자의 말에 보태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정몽규 회장이 이렇게 국민적인 뭔가 반대 여론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해요. 네. 그래서 다음 임기를 또 이어가겠다. 정몽규 회장은 지금 기업인이고 지금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주 1회 축구협회 방문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뭐 매일 출근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회사는 어떻게 할 거고. 팽개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정몽규 회장을 제가 뭐 어떻게 뭐 감싸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정몽규 회장이 결국은 4선을 나와서 뭔가 하겠다면 네. 지금 성호정 기자가 얘기한 대로 내가 이 축구협회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못하는 대신에 전문가들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와서 뭐 부회장으로 기용을 한다든지 그 사람 중심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국민들이 내지는 축구 팬들이 봤을 때 그래 이렇게 하면 그나마 축구협회가 돌아가겠구나라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못 주면 아마 이번 4선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한 거에 대한 후폭풍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학습된 것들이 있잖아요. 정말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약간 무슨 사회적 트렌드인가 봐. 네. 예, 그러니까 전에 이유미 작가님이 그 진행을 했었을 때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몽규 회장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존재로서 혹은 좀 후원해주는 서포터의 입장에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하고 실질적인 운영, 그러니까 축구 행정적인 부분하고 또 혹은 경영, 세일즈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파트를 나눠서 거기에 전문 인력 부회장들을 선임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리드하는 그런 형태로 간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최근에 전국 현안에서 뭐 당이 이끌어간다, 뭐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 뭐 약간 그런 느낌처럼 뭔가 이제 대안을 제시하면은 그래도 수긍을 한번 해볼만 할 텐데, 근데 저하고 송시훈 기자가 저희 뭐 프로축구 연맹 시절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정몽규 회장의 어떤 축구 행정가로서의 길을 보고 있는데, 근데 본인의 권한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축구인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아마 이번에 기자회견을 할 때 지금 서호정 기자가 얘기한 그런 이야기를 할 거다. 나는 축구협회의 상징적인 존재로 이제 대외적인 그런 활동 정도만 하고 실질적인 협회 운영을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이야기를 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실제로 그게 이제 계속 임기 동안에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축구인들이 하는 이제 걱정은 정 회장의 그 성격상, 성향상 처음에는 그렇게 맡기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다시 움켜쥐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을 이제 축구계가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가 문제일 거다. 네. 이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세요. 축구의 시대에서 인정하셨잖아요. 내 별명이 정과장이라고 하더라. 네. 하지만 또 많은 이제 축구협회 직원들은 아닙니다. 정대리입니다. 정대리라고 저는 들었는데. 저희는 정대리라고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 정도로 본인이 여기저기 계속, 그러니까 본인은 관심이라고 하시지만 한편으로 또 간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있고, 결국 이제 그게 최악의 상황으로 잘못 터진 게 이제 클린스만 감독 선임 논란 부분이잖아요. 정몽규 회장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 뭐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문제가 결국은 종국에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얼마나 변하겠다고 다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 회장이 지금 정과장이라는 별명의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생각하는 정과장은 네. CEO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실무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발로 뛰는 발로 뛰고 있다고 이해하는데, 내가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진짜. 근데 직원들이 생각하는 정과장 정대리의 의미는 아니 이끌어가는 사람이 뭘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챙기려고 해, 그거거든요. 뉘앙스가 다른데 지금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정과장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약간 좀 칭찬의 의미로도 약간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해석을 좀 잘못. 너무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자회견을 해도 속 터지는 얘기 분명히 할 것 같은데, 근데 좀 걱정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탄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몽규 회장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선 가장 유리한 입장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도전하는 후보들이 거의 사실 보면은 신문선 교수 같은 경우에는 매일 보도 자료를 뿌리고 있고요. 뭐 허정무 우리 후보 같은 경우, 허정무 전 감독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낼 때마다 굉장히 중량감이 있는 펀치가 있는 보도 자료들을 보내시는데, 근데 이게 읽어보면은 진짜 날이 서 있고 좀 세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은 이게 과연 정몽규 회장한테 데미지를 주고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딱 선언을 한 것도 사실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됐으니까 더 자신 있게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뭐 진실이라면 진짜 열받는다.
네. 예. 구도 자체는 저희가 뭐 늘 얘기 드리지만 지금 정몽규 회장은 거의 60에서 70% 수준의 대의원 부분을 어느 정도는 본인이 쥐고 있다라고 자체 판세를 내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예요. 네. 제가 지난번 그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축구협회 그 산하 조직 중에 정몽규 회장이 사실상 장악했다라고 여겨지는 단체들이 있어요. 네. 네, 이 단체 장에서부터 그 밑에 있는 구성원들에 이르기까지 정몽규 회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네, 이제 그런 단체들이 몇몇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이게 뭐 어떤 이유로든 뭔가 반기를 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기존에 약속한 대로 정 회장을 지지한다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지금 허정무 감독이나 신문선 교수가 정 회장과의 공개 토론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논리 내지는 비전 이런 걸로 정 회장을 압도를 해서 지금 아유 그래도 정몽규 회장이 돼야지 우리도 편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좀 마음을 좀 흔들어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알 수 있는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지금 그 대항하는 후보들, 이른바 이제 야권 후보들이 정 회장과 비교했을 때 뭔가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해줘야 돼요. 예, 좀 더 뭐 큰 틀과 디테일에서 다 차별화된 이야기들. 그래서 정 회장이 계속하는 거보다 이 사람들이 하면 뭔가 이런 게 좋아지는구나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고, 한편으로는 단일화해야죠. 그렇죠. 그 두 사람이 표를 나누면 필패예요, 필패. 힘을 모아야죠. 예, 어떤 네. 방식으로든 이 두 분은 하나로 뭉쳐져야 1대1 구도 만들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뭐 어느 쪽으로 제가 모아져야 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모아져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뭐 오히려 정몽규 회장 도와주는 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이제 완전히 정몽규가 장악했다라고 말하는 이제 산하 단체들 이 상황에서까지도 왜 그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뭐 돈 때문에 그런가?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그런 지지 기반일 수도 있고 출신 성분일 수도 예, 있고. 출신 성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만큼 이제 정몽규 회장의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가가 한국 축구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정몽규 회장은 현대가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우리가 지지를 할 거면은 이쪽이 맞지 않아? 라고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송지훈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지금 토론회를 원하는 게 그런 그들의 편향되어 있는 생각을 한번 바꿀 수 있는 논리와 비전의 그렇죠. 대결을 펼쳐보고 싶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은 그 토론회에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예, 뭐 토론회 요구에다가. 자, 나와서 득이 될 게 없겠죠, 정몽규. 정몽규, 허정무, 신문선 세 분 꼭 공개 토론회, 그리고 저희가 얼마든지 장소와 시간을 제공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3분할 화면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잡아드릴 테니까 꼭 여기서가 아니어도 좋으니 어디서든 세 분이 만나셔가지고 축구 팬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체육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본인들의 비전과 축구협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의견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데 뭐 까불지마님께서 까불지마님, 옆방형님님 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출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지들 판으로 만들어 놓는 축구협회가 문제다. 그 기지 기반이 문제다. 그리고 만약에 옆방형님께서 좀 지적하신 부분들은 이번에 만약에 정몽규가 뽑히게 된다면은 축협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거다라는 게 진짜 더 큰 문제네요. 저기 2의 2승, 네. 저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경상도 분? 2의 2승, 2의 2승. 그렇지. 저분이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다른 후보들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정책적인 대안이나 비전을 네. 제시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거예요. 정몽규 회장이 이제 앞으로 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신문선 교수나 허정무 감독이 이야기하는 게 정 회장의 논리보다는 훨씬 더 예뻐야 됩니다. 그렇죠.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이 선거는 뭐 하나만 하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비판도 저는 맞다고 봐요.
그 두 사람이 하고 있는 다양한 공약들이 있지만 이게 진짜 정 회장하고 차별성이 있느냐. 물론 정 회장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나는 이걸 바꾸겠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축구의 새로운 부양책이라든가 한국 축구가 사이즈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지금 정책은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은 협회의 예산을 지금보다 훨씬 늘려야 되고 그 협회 예산을 2배, 3배로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예를 들어서 허정무 후보나 신문선 후보가 나는 내가 임기 안에 축구협회 예산 무조건 3천억, 4천억 만든다. 이거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산하 단체들 당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여자축구연맹 같은 경우에 여자축구연맹이 돈이 없어서 힘이 들어서 WK리그를 못 하겠다고 하지 우리가 4천억짜리 예산을 만들면은 지금 몇백억을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WK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공허하게 지금 비어 있다. 어떻게에 대한 그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네. 어떻게 뭔가 좋은 거 하겠고 실행 바꾸겠고 방안. 알겠는데 디테일. 네,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아직 그 부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캠프에 계신 와룡 봉추들께서 그거를 채우셔야 된다라고 네. 저희는 좀 이제 제언을 드리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축구협회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저희 또 금요일날 할 얘기는 또 많아지겠네요. 아, 기자회견 하고 나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게 예. 요 탄핵 정부 아니, 계엄 이후 이전에는 네. 어떤 정몽규 회장의 기자회견이라든가 국감 출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막 생중계 라이브가 됐는데 과연 이제 요거 라이브로 틀어줄 여유들이 될까? 그렇죠. 아 방송사들이. 그리고 뭐 지금은 당연히 안 되겠죠. 예.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예, 진짜 요거는 뭐 축구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되면 예. 이제 뭐 저희가 출동을 해서 현장을 출동을 해서 네. 최대한 그 하시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다 이제 좋네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예. 모까지 다 해가지고 모까지 다 달려가지고 저기 비비님 정몽규 나와도 예. 그것까지 다 달려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몽규 회장님 여기서 만약에 토론회 하실 거면은 제가 스피치도 좀 잡아드릴 테니까. 진짜 전문가가 이게 잡아준다고 하는데 제가 잡아줄 테니까. 관심 좀 영화 가져보시죠. 킹스 스피치를 한번 같이 그렇죠. 보시면서 여기서 한번 하시죠. 네, 이렇게 일단은 대한축구협회 선거 소식은 좀 여기까지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업데이트가 있다면은 제가 또 중간 중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힘좀 에너지